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연력학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주차로 한 학기 동안 연력학을 어떠한 순서대로 진행할지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시간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연력학은 먼저 그 성적 평가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성적 평가 방법, 출석 20%,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이렇게 단순하게 할 거고요. 퀴즈는 제가 출석 체크용으로 한 주에 한 문제씩 낼 텐데 그거는 출석 체크용으로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퀴즈를 그때그때 열심히 풀으라는 의미로 시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10문제씩 낸다면 퀴즈 문제를 한 3문제 정도 거의 유사하게 낼 테니까 여러분들 퀴즈 문제는 빠뜨리지 말고 잘 노트에다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교과서 소개를 하면은 교과서는 공업연력학입니다. 공업연력학. 제가 저자 중에 한 사람이고 권정태 외 6인 형설출판사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서는 길잡이 연력학, 범안서적, 김찬중. 범안서적인데 이게 아마 출판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최근에. 근데 내용은 똑같아. 이게 아마 2018년인가 이때 무슨 서적이더라? 내가 여기다 메모를 안 했네. 에, 다른 다른 출판사 다른 출판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사도 좋고 혹시 옛날 걸 써도 상관이 없는데 이건 참고서니까 이건 에, 구입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업연력학 교과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풀이한 일반적인 책이고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면 두께도 좀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설명이 좀 친절하게 돼 있고 참고서는 얇아요. 이게 두께가 얇고 핵심만 잘 간추려진 책이어서 제가 많이 이 두 가지 책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대학원생들에게 그 설명할 때도 요 길잡이 연력학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해요. 요약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얄팍하고. 그래서 이건 참고로 하고 빌려볼 수 있으면 이제 빌려서 보시면 되겠고 공업 연력학은 이제 처음 지금 연력학을 배우기 때문에 좀 친절하게 설명할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교과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순서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주별 수업 계획, 첫 주차에 이제 OT를 하고 두 번째 차부터 이제 할 건데요. 두 번째 차에서 이제 연력학 1법칙 2주차에서부터 7주차까지 연력학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1법칙과 2법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주차 때 중간고사를 봐요. 그 다음에 9주차에서 14주차까지도 여긴 주로 이제 2법칙 여기 중간고사 때까지는 2법칙 소개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2법칙을 자세히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중간고사는 1법칙까지 하고 기말고사는 2법칙에서 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약간씩 이제 강의할 때 진도에 따라서 2법칙 앞부분이 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법칙과 이제 그 사이클, 연력학은 응용 관점에서 보면 이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력 사이클, 또 자동차의 그 내연기관 사이클, 또 냉동 사이클, 그런 사이클, 그 사이클을 잘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이 이제 연력학의 핵심 두 가지 법칙, 1법칙과 2법칙이니까 1, 2법칙을 자세히 다루고 사이클은 비교적 개략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3, 4학년 때 뭐 냉동 사이클, 공기조화 사이클 이런 걸 배워요. 별도 한 과목으로 배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맛보기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까지는 1법칙, 중간고사 이후는 2법칙,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다 합해서 기말고사 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간략하게 연력학이 무언지 소개까지만 드리고 OT는 마칠 텐데요. 연력학이 무엇인가? 연력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4대 역학이 있죠. 기계공학의 4대 역학. 기계공학의 핵심을 이루는 네 가지 역학이 있으면 뭐예요? 유체역학. 1학기 때 배웠지? 유체역학. 2학기 때 지금 이제 연력학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학기 때 또 고체역학 배웠죠? 고체역학. 역학. 그 다음에 동력학 배웠나요? 1학기 때? 2학기 때 배우나? 아니면 내년에 배우나? 동력학. 이렇게 4대 역학이 있어요. 이게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이거 다 원투로 해서 2학기씩 배웠어. 근데 요즘은 워낙 이제 새로운 과목들도 많고 융합 과목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한 학기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핵심만 간추려서 또 앞부분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 무슨 심사를 하러 간다거나 또 최근에는 이제 그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 뽑는 뭐 가스공사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그 면접위원으로 간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연유체적인 질문을 제가 해요. 예를 들어 냉동 사이클과 관련된 것이 그 면접조의 질문이었어. 그래서 제가 에어컨의 작동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니까 잘 못하더라고 생각보다. 연력학하고 공기조화 냉동 들은 사람은 잘 할 수 있을 내용인데도 그 공사시험 최종 결선까지 올라온 친구들은 나름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 많이 하는 학생인데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건 정말 잘하더라고. 근데 전공의 핵심적인 기본 원리를 설명을 하니까 제대로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조금 비슷하게 흉내내는데 엉터리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전공 교육이 많이 약화됐구나. 그런 이제 반성을 하면서 나도 우리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더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나서 그냥 문제 풀고 시험 보고 끝나는 수준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강의를 듣고 나서 스스로 백지에다가 내가 교수라고 생각하고 또는 내가 연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가상의 인물 앞에서 한번 강의를 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배운 것을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더 공부를 해야 돼. 그냥 한번 눈으로 수동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요. 오히려 그렇게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 다시 써보려고 하면서 더 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핵심 과목 배울 때 수동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백지에다가 예를 1법칙을 유도한다 그러면 백지를 내놓고 유도하는 걸 해봐야 돼. 본인이 해봐야 돼요. 그냥 눈으로 따라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유도하시오 하면 거의 못해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 에어컨의 원리를 설명하라 그러면 잘 몰라. 에어컨의 원리 이제 우리 연력학 시간에 배울 건데 핵심 네 가지 구성 요소만 잘 이해하면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어쨌든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체역학, 동력학, 유체역학, 연력학. 이게 고체역학은 주로 이제 정지하고 있는 고체에 힘이 가했을 때. 역학이니까 다 힘과 관련된 거예요. 힘. 그쵸? 힘. 응? 뉴턴에서 얘기하는 F는 MA의 그 힘과 운동과의 관계는 동력학.
움직이지 않는 것은 힘을 받으면 변형이 일어나거나 깨지거나 하겠지. 그건 고체역학. 그 다음에 힘을 줬는데 유체에 적용했어. 그럼 유체가 움직이죠. 그럼 유체역학. 이거는 힘이라기보다도 이게 에너지, 열, 열과 일 관계. 근데 사실 힘과 에너지와 열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더 큰 관점에서 보면 다 에너지라는 것으로 통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힘과 에너지와 관련된 학문인데 그 중에 이제 열역학은 열과 관련된 학문이죠. 그래서 thermodynamic이라고 하죠. 열역학, thermodynamics. 열역학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면 열, 그리고 열과 일, 이 두 가지를 배우는 학문이에요. 열과 일에 관한 학문. 또는 이걸 이제 잘 정리하면 두 가지 법칙으로 묘사가 되는데 하나는 일법칙, 열역학 제1법칙. 또 하나는 열역학 제2법칙. 열역학 제1법칙은 다른 말로 키워드가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가 보존된다. 열역학 2법칙은 이제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건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보존되는 게 아니고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풀었었는데 다 이게 결국 열과 일의 관계를 묘사하는 법칙 두 가지. 예전에는 열은 열이고 일은 일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한때는 한 100년 150년 전만 해도 열은 뜨겁고 차가운 거잖아요. 온도 차이에서 뭔가 흐르는 것처럼 느끼는 거, 그게 열인데 그거하고 일은 힘을 주어서 그 힘준 방향으로 밀리면 일을 한 거라고 정의를 해. 이 1W는 힘을 주어서 그쪽으로 이동한 거리, 이렇게 이게 일이야. 이거하고 열은 그냥 봐서는 달라요. 그죠? 다른데 이제 주울이라는 사람이 유체에다가 일을 가하니까 이게 열로 바뀌더라. 물통이 있는데 물통에다 손을 넣고 팍 돌려봐. 계속 돌리면 물의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일 에너지를 넣어준 거지. 그럼 온도가 올라가. 아, 그러니까 일과 열이 다른 건 줄 알았는데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같은 거구나. 그래서 그 높은 차원의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에너지라고 불러요. 에너지. 에너지의 한 종류일 뿐이야. 좀 급수가 다른 에너지야. 일 에너지가 좀 급수가 높고 열 에너지 좀 급이 좀 낮은 에너지야. 그래서 일 에너지는 100% 열로 바뀌어요. 근데 열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만들려면 100%는 전환이 안 돼. 엔진 효율 같은 거 있잖아요. 열 화학 반응으로 해서 기름에서 나오는 에너지 화학 반응시켜서 열로 바꾼 거잖아. 그 열을 가지고 피스톤 운동을 해서 일로 만들어주죠. 100% 효율이 안 되죠. 뭐 잘해봐야 3, 40%지. 응? 근데 일 가지고 열은 거의 100% 돼요. 그러니까 얘가 더 고급 에너지야. 일이. 열은 저급 에너지고.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있고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되더라. 총 시스템에서. 나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시스템 얘기를 할 텐데 시스템도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이 있고 그걸 정의를 할 텐데 그때 에너지는 항상 이쪽에서 잃어버릴 수 있고 저쪽에서 받을 수 있지만 총합은 항상 보존이 돼요. 에너지는. 그렇지만 이런 에너지의 레벨은 갈수록 떨어져. 그걸 다른 말로 엔트로피는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주 전체라고 생각하면 우주 전체에 수많은 행성들이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데 태양에서 지구까지 에너지가 오죠. 열전달 시간에 나중에 자세히 배울 테요.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태양의 열이 어떻게 지구까지 오는가. 그걸 이제 전도대류 복사 중에 한 가지 방식으로 이제 온다고 하면 그런 걸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어쨌든 와요, 에너지가. 그러면 태양은 에너지가 100만큼 빠졌으면 지구가 100만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지. 아니면은 태양 말고 지구 말고 다른 데서 또 받았으면 그 총합은 어쨌든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우주의 에너지는 보존된다. 변화가 없다. 그 서브 시스템, 토탈 시스템은 에너지가 보존된다. 서브 시스템은 받으면 늘어나는 거고 잃으면 이제 줄어드는 거겠지만 그렇지만
또 반대로 엔트로피, 그렇게 계속 에너지 교환이 있으면 그 에너지의 레벨은 갈수록 떨어진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점점 증가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칙을 잘 이해하고 앞으로 이제 열과 관련돼서 우리가 열 기관을 만든다거나 냉동기를 설계한다거나 할 때는 이 두 가지 법칙이 만족하도록 설계를 해야 돼. 만족하지 않으면 안 돌아간다고 보면 돼요. 기계공학은 뭐야? 기계를 잘 만드는 거지. 기계를 만든다는 건 뭐냐면 기계가 만드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대로 만드는 거야. 근데 이런 원리도 맞지 않는데 기계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야의 발명가들이 있어. 효율이 100%짜리 무슨 엔진을 만들었다는 거야. 뭐 이론적으로 불가능해. 열기관의 효율은 절대로 100%가 될 수 없어요. 뜨거운 열원과 차가운 열원이 있으면 그 두 열원 사이에서 작동하는 맥시멈 효율이 계산이 가능해. 그 조건에서 계산해 보면 80%다 그러면 절대 80% 넘을 수 없어. 근데 그런 기초적인 걸 모르는 분들은 그냥 내가 실험해 봤는데 90%다 하고 또 100%다 하고 막 특허 신청을 하러 와요. 내가 아는 친구들이 이제 특허청에 있는데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건 기본적인 법칙도 모르고 낸 거니까 그냥 바로 아웃 시켜요. 리젝트 시켜. 그래서 적어도 이제 우리 그 4년제 대학에서 연력학을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은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판단은 해야 되겠어요. 연력학 1법칙과 2법칙으로 실제 응용품들이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어디는 불가능한가, 이런 것들은 연력학에서 걸러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그럼 효율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그 효율을 높여서 개발할 건가, 이런 것들은 또 열전달, 또 유체역학, 이런 과목들의 그 것들 다 종합적으로 이용해서 그런 새로운 연구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을 지난 학기에 유체역학 배웠다면 또 고체역학 배웠다면 이제 연력학을 배울 텐데, 연력학이 유체역학보다는 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유체역학보다는 훨씬 쉽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텐데, 다만 이제 제대로 공부하려면 교과서를 정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구해서 어쨌든 제가 그 추천하는 방법은 책을 받으면 서론부터 끝까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속독을 쫙 하는 거야. 그래서 전체 그 흐름을 알아야 돼요. 전체 흐름을 알고 강의를 들으면 전체 중에 지금 여기를 하는구나 여기를 하는구나 해서 큰 틀을 확보하고 부분을 끼워 맞추면 재미가 생기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들으면 지난 시간 건 그냥 잊어버리잖아. 바로 잃어버려요. 잊어버려.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전체 중에서 어디를 배우는지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항상 숲을 먼저 본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본다. 나무를 볼 때도 항상 이 숲 전체 중에서 첫 번째 나무인지 두 번째 나무인지 세 번째 나무인지 서로 이 연관관계를 잘 갖고 본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동영상에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에 자기가 궁금한 키워드만 넣으면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공부하다가 엔트로피가 나왔어? 저건 좀 생소하다 하면 엔트로피를 쳐봐요. 그러면 엔트로피를 설명하는 잘된 영상들이 꽤 많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에너지, 엔트로피, 또 연력학 1법칙, 2법칙, 그걸 개념적으로 빠르게 이해하고 들어오면 이 수업이 굉장히 흥미도 있고 기초적이면서도 후반부에는 이제 응용하는 부분들이 바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기계공학의 어떤 그 흥미를 유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으로 첫 주차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